제14강 심리 정신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4강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으로서 놓고 보면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신체 기능은 떨어지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우울증이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요.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하고요. 자, 조심성이 증가하고요. 경직성이 증가하고요. 생에 대한 회고 시간이 증가하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심리 정신계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늘어납니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늘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울증이 발생하는데요. 우울증이 증가하고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 생에 대한 회고 시간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증가, 의존성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심리정신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울증, 치매, 선망입니다. 근데 치매는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는 살펴보고요. 자, 다시 한번 우울증, 치매, 선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지각 및 정신기능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우울증 경향 감소, 2. 의존성 증가, 3. 조심성 감소, 4. 경직성 감소, 5. 수동성 감소. 의존성이 증가하죠? 조심성도 증가하고 경직성도 증가하고 수동성도 증가하고 우울증 증가하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1. 수동성의 증가, 2. 우울증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조심성의 증가, 5. 의존성의 증가. 자, 신중해지는 거. 조심성의 증가죠, 이게. 자, 대답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거. 이게 조심성입니다. 노년기의 지각 및 정신기능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수동성의 감소, 2. 조심성의 감소, 3. 의존성의 감소, 4. 적응성의 감소, 5. 경직성의 감소. 적응성은 자, 이게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적응성의 감소 때문에 수동성이 늘어나고 조심성이 늘어나고 의존성이 늘어나고 경직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성은 감소해요. 신체 기능의 적응성이 감소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는 태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질문에 조심스러운 태도, 결단력에 대한 자신감이 감퇴되어 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만 반응하는 태도. 1. 의존성, 2. 경직성, 3. 우울성, 4. 애착성, 5. 수동성.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체면 중시. 경직성입니다. 확실한 거, 확실할 때만 반응하는 거. 확실성이 높은 경우면 반응하는 거. 이게 경직성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노인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해결 방법이나 행동이 옳지 않거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생각대로. 노년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1. 수동성 증가, 2. 의존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애착심 증가, 5. 조심성 증가. 경직성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다른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경직성이에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정보 전달자 역할, 2. 관찰자 역할, 3. 숙련된 조력자 역할, 4. 의사소통 대상자 역할, 5. 동기유발 지지자.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관찰자 역할입니다. 관찰자 역할.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노인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해결 방법이나 행동이 옳지 않거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향. 노년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1. 수동성 증가, 2. 의존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애착심 증가, 5. 조심성 증가. 경직성입니다. 경직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게 자기 생각대로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경직성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거나 이익이 없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태도, 자신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려는 경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 1. 애착성, 2. 조심성, 3. 우울증, 4. 수동성, 5. 경직성. 경직성입니다. 경직성.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바꾸고. 임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 관심을 가져준다. 2. 진통제를 직접 주사한다. 3.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4. 주변 사람들과 격리시킨다. 5.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종교의식을 주관한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 자, 그러면 진통제, 이거 의료행위라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살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거는 주는 건 아니에요. 임종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격리까지는 하는 거 아니죠. 요양보호사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거 아니죠. 요양보호 대상자가 원하는 종교의식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낼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원하는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 3. 대상자에게 장기 기증을 권유한다. 4. 요양보호사가 믿는 종교를 권유한다. 5. 대상자 재산을 기부하도록 권유한다. 원하는 친구를 만나게 해준다. 이거죠?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날 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은 뭐죠?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죠.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가장 원하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게 그나마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거겠죠? 1번은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증 권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요양보호사가 믿는 게 아니죠. 요양보호 대상자가. 노인의 낙상을 초래하는 신체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눈부심이 있는 조명, 2. 반사작용 느려짐, 3. 난간이 없는 계단, 4. 평평하지 않은 바다, 5. 바퀴 달린 탁자 사용. 반사작용 느려짐이죠. 중요한 거 신체 심리적 요인인데 심리적인 것은 내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외적인 거죠. 그래서 신체 심리적, 여기서 심리적인 거 묻는 거예요. 신체 심리적인 것은 심리적인 요인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적인 거예요. 반사작용이 느려져서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에 신체 심리적 요인입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우리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게 이게 우울증이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 근데 이 우울증이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 우울증이 생기면 불면, 불안 이런 게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두통, 소화불량 이런 신체적인 증상도 호소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나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뭐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이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욕 저하, 2. 식욕 저하, 3. 불안과 초조, 4. 원기왕성, 5.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원기왕성이 틀렸죠? 자, 우울증은 뭐라고요?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나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기능, 원기왕성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욕 저하, 식욕 저하, 불안 초조, 불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요거를 비교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우울증을 화를 내는 거, 화하고 비교해 주는 게 쉽습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뇌 기능이 어떻게 돼요? 노화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되고요. 치매가 천천히 발병하기 때문에 긴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뭐 정신과적 병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근사치 대답을 하고요. 일관된 인지 기능의 저하.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고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돼요. 뇌 기능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우울증은 화가 어떻게 발생하죠? 급격히 발병하죠. 그래서 급격히 발생해요. 우울증은. 그리고 짧은 기간. 그리고 우울증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정신과적 병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 언제 발생하죠? 화가 나면 어쩌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안 나죠. 우리가 2,0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원으로 받았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열받죠. 그러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그거 외엔 다른 거 생각한다. 그래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해요. 자, 그래서 한번 뭐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죠? 아, 그거 외엔 다른 거 몰라. 막 이렇게. 인지기능 저하정대 편차가 심하고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왜냐?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생각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은 화하고 연관시켜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기억력 저하, 과거의 집착,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력 저하, 과거 친했던 사람에 대한 관심 감소, 1. 경직성 증가, 2. 의존성 증가, 3. 수동성 증가, 4. 조심성 증가, 5. 우울증 경향 증가. 이게 뭐와 관련됐을까요?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생기면 화하고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죠. 화가 났을 때. 그래서 그거 외 다른 거는 생각 안 나요. 기억력 저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죠. 그리고 그거 외에 그러니까 화가 난 거 외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노인 통증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1. 합병증의 감소, 2. 사회화 경향 증가, 3. 우울증 경향 증가, 4. 건강 관련 요구의 감소, 5. 치료 비용의 감소. 노인 통증이에요. 노인 통증. 노인 통증 영향으로 오른 것은 우울증 경향 증가죠. 합병증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향, 사회화 경향은 감소하죠. 사회화가 뭐죠? 그러니까 밖으로 활동하는 거. 건강 관련 요구는 증가하죠. 몸이 많이 아프니까 치료 비용이 또 증가하죠. 이게 다 증가하고 사회 경향 감소하고 합병증은 많아지죠. 우울증은 늘어나요. 심리적 스트레스는 늘어납니다.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의욕이 증가한다. 2. 숙면 시간이 증가한다. 3. 식욕이 저하된다. 4. 원기가 왕성해진다. 5.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식욕이 저하되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게 진짜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똑같은 게 뭐냐면 자, 심리적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식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돼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같다라고 봐주면 돼요. 대상자가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모습이 안 보이며 불면과 식욕 변화로 인한 체중 감소가 생길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 선망, 2. 우울증, 3. 치매, 4. 뇌졸중, 5. 당뇨병.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치매. 치매는 뇌 기능의 저하예요. 뇌는 인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인지저하입니다. 그래서 뇌를 보면 여기에서 각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 뇌가 손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감정, 운동, 공간, 감각 기능, 뭐 시각 기능, 뭐 언어 기능 이런 것들이 이 뇌에 손상이 입으면 이러한 기능 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인지장애, 기억력 저하. 기억력 저하는 최근 단기 기억부터 상실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기억은 자 뇌에 이제 뇌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신 기억 있잖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죽으면요, 최신 기억은 있었던 그것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뇌 손상이 일어나요. 그게 왜냐하면 옛날 기억은 그 뇌 깊이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뇌 세포가 죽더라도 최근 기억부터 이렇게 해서 없어져 나가요. 그리고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날짜, 요일, 시간, 장소 등 위치, 진압력은 위치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날짜의 위치, 요일의 위치, 시간의 위치, 장소 위치, 이것의 위치를 잘 몰라요. 인지장애,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으로는 우울증, 그리고 식욕감퇴, 자살을 생각하고요. 정신병으로는 망상, 환청, 환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면장애도 발생합니다. 치매. 그래서 자, 치매 요양보 대상자는 치매 질환을 다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서 요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뇌질환입니다. 뇌질환이에요. 뇌신경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기억, 인식, 추리, 판단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골다공증, 2. 췌장암, 3. 치매, 4. 천식, 5. 신부전. 치매죠? 치매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린다. 2. 연도, 날짜, 요일,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한다. 3. 젊은 시절 기억부터 잊어버린다. 4. 망상이나 환청, 환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5. 말수가 현저하게 많아진다.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압력해서 연도, 날짜, 요일, 시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 기억은 그나마 오래 가고요. 최근 기억. 왜냐하면 뇌세포가 겉에서부터 이렇게 최근 기억부터 이렇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망상이나 환청, 환시도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언어 기능에 손상이 입으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치매 환자의 인지적, 정신적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감소한다. 2. 초기에는 장기 기억이 손상되고 단기 기억은 유지된다. 3. 공간 개념은 떨어지지만 시간 개념은 오히려 좋아진다. 4. 우울증이 증가하고 수면 시간도 길어진다. 5. 불안과 초조가 증가하면서 공격성은 줄어든다.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감소하죠? 자,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이 손상이 일어나고 장기 기억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공간 개념이 떨어지고 시간 개념도 떨어지죠. 그리고 우울증이 증가하고요. 수면 시간도 길어진다. 자, 요거는 자, 우울증이 증가해요. 수면 시간은 조금 이제 우울증이 증가하면 수면 시간은 좀 짧아집니다. 근데 요거는 뭐 조금 관련성은 좀 적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증가하면서 공격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해요. 그걸 선망이라고 합니다. 선망. 치매 환자의 인지적, 정신적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감소한다. 2. 초기에는 장기 기억이 손상되고 단기 기억은 유지된다. 3. 공간 개념은 떨어지고 시각 개념은 오히려 좋아진다. 4. 우울증이 증가하고 수면 시간도 길어진다. 5. 불안과 초조가 증가하면서 공격성은 줄어든다.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감소하는 거죠. 이게 치매 환자는
뇌기능에 손상이 온 거예요. 뇌기능에 손상이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이 발생하죠. 치매 환자도. 왜냐하면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 말문이 자주 막히고 말수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뇌 기능이 좀 손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단기 기억이 손상되고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손상이 되는데 당연히 뇌 손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장기 기억은 뇌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 유지됩니다. 공간 개념, 시간 개념은 둘 다 떨어집니다. 우울증 증가하고 수면 시간은 좀 상대적이긴 한데 우울증해서 뇌의 기능이 상실되기 어느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보통 줄어듭니다. 불안과 초조가 증가하면서 공격성도 늘어납니다.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의욕이 증가한다. 2. 숙면 시간이 증가한다. 3. 식욕이 저하된다. 4. 원기가 왕성해진다. 5.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 우울증, 식욕이 저하됩니다. 자,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식욕이 저하됩니다. 의욕도 떨어지고요. 숙면 시간도 감소합니다. 왜? 불안, 초조해져서. 그 다음에 원기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해서. 우울증은 부정적인 거예요. 대상자가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모습이 안 보이며 불면과 식욕 변화로 인해 체중 감소가 생길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 선망, 2. 우울증, 3. 치매, 4. 뇌졸중, 5. 당뇨병.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자, 심리적인 변화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울증, 치매, 선망 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우울증이 이제 그러니까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초기에는 우울증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하면 뇌 기능까지 떨어져서 치매가 되고요. 치매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제 선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심한 절망감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말수가 줄고 의욕이 없으며 우울한 기분을 표현한다. 식욕이 감소하며 수면 양상이 변화한다. 부정적, 극단적 행위, 언어 표현을 한다. 1. 선망, 2. 치매, 3. 자살 시도, 4. 도피, 5. 스트레스. 심한 절망감이야. 심한 절망감. 자살 시도입니다. 자살 시도. 선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망. 자, 그러면 선망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진압력은 인식력이에요. 근데 진압력 중에서도 특별히 인식에서도 특별히 날짜, 요일, 시간, 장소 그것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지는 것을 진압력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압력 장애는 그냥 간단하게 위치를 잘 파악 못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망과 치매를 비교하는데 선망은요. 자, 이게 우울증 플러스 치매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편합니다. 선망은. 그래서 섬에 나올라 남아서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화라 그랬어요. 그죠? 우울증이 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요. 치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서서히 만성이고 자 그리고 나중에 사람 못 알아보고 의식의 변화가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요. 대신 선망은요 급성 빨리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울증처럼 그리고 대체로 회복되죠. 우울증이 화라고 했으니까 화는 뭐예요? 화가 나도 일정 시간 지나면 화가 에서 회복되잖아요. 자, 그래서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죠. 그것만 생각나죠. 그래서 초기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수면 양상이 매일 불규칙해집니다. 이게 선망이에요. 이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망,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증상이 기복이 심한 신경정신 질환이고요. 야간에 혼동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줍니다. 선망일 때. 자, 선망이 막 급격하게 발생하고 화를 막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밤에 막 선망이 발생할 때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불을 켜두는 거예요. 불안해할까 봐. 그래서 친숙한 환경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날짜와 상황을 알려주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주고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증상의 기복이 심한 신경정신 질환으로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1. 치매, 2. 선망, 3. 우울증, 4. 조현병, 5. 알츠하이머병. 선망입니다. 선망. 선망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자, 우울증 플러스 치매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우울증은 급격하게 화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발생해요. 그리고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져서 자, 쭉 해서 봐지고요. 선망의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의력 감퇴, 2. 우울증, 3. 의식과 생리적 변화, 4. 기억력 저하, 5. 죄의식 절망감. 주의력 감퇴와 의식과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울증. 우리가 심리정신적으로, 자, 우울증은 우리가 초창기에, 그래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초창기에 우울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더불어서 뇌 기능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치매가 발생하고요. 치매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때때로 이제 발생하는 게 선망입니다. 선망, 이렇게. 그래서 선망의 증상은 주의력 감퇴, 의식과 생리적인 변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난다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2.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4.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5.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자, 선망 대상 초조해할 때는요.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한테 단호하게 표현할 때는 성희롱이죠. 그리고 선망 대상자한테 단호하고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부드럽게. 단호하고 부드러워. 여기 단호하게가 성희롱하고 똑같이 쓰이는 게 선망 대상자입니다. 자, 선망 대상자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자, 요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선망 대상자가 화가 갑자기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가족과 지인들이 오면 편안하기 때문에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세요.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데로 치우면 더 화가 나겠죠. 그리고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면 어두워지겠죠. 어두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조명을 켜두는 거예요.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불 꺼두기. 2.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 수를 늘려가기. 3. 대상자의 가족이 방문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4. 밤낮 구별 없이 창문이나 커튼 닫아두기. 5.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기. 5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 3번 대상자의 가족이 방문해서 차단하기. 차단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주 방문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방문하더라도 막 이제 선망이 일어났을 때는 좀 피해주는 거. 그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밤에 불을 켜두고요. 접촉하는 사람들, 선망일 때는 막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사람들 수를 늘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커튼 닫아두기는 아니에요.
낮에는 커튼을 열어둬서 밝게 해주고요. 밤에는 커튼을 닫아서 불을 켜서 밝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노인성 질환은 주의력 감퇴, 정서 불안정, 진압력 장애, 인지 장애,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 이게 선망에 대한 얘기죠? 이게 선망. 의식의 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은 1. 선망, 2. 치매, 3. 우울증, 4. 약물 의존증, 5. 파킨슨 질환. 선망입니다. 이게 선망이에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증상의 기복이 심한 신경정신질환으로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1. 치매, 2. 선망, 3. 우울증, 4. 조현병, 5. 알츠하이머병. 여기에 수시간 내지 수일에 가해서 급격하게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선망이라고 합니다. 선망.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고요. 선망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망은 우울증 플러스 치매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우울증은 화가 난 거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분노. 분노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합격하세요.